수지 집값 정상인가요? 요즘에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사실 최근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세금 규제까지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얼마 전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불허한 내용 때문에 전세가 얼마나 오르겠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출 안 해줘서 결국에 입주를 하면 전월세 수요가 결국 매매나 월세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특히 가성비 좋은 죽전동 일대는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에는 집값 진짜 잡힌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아파트 청년 대출로 빌라나 오피스텔로 수요가 분산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이분들이 좀 불안합니다. 제가 빌라 투자로 묶여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수지도 집값이 만만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동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전용 84 매매 거래를 보시면 8월 5일에 103동 32층 물건이 거의 18억에 계약이 되었고, 7월 29일에는 104동 29층 물건이 18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신 고층 매물은 19억에 나오기도 하고 최고가로는 23억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물론 호가라 현실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호가가 위쪽에 형성되고 있는 건 집주인들의 기대 가격도 꺾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최근에는 20억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호가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20억 이하를 살까요? 보유세 부담 늘어나는데 왜 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수지는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수지도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고 있고, 세제 개편 이후에는 집주인의 입주까지 걱정해야 하지만 삼성의 임직원 대출과 재건축 호재들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 코 묻은 돈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라도 가능하면 인기 단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20억도 보유세 폭탄 맞아야 한다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오히려 이제 시작될 가을 이사철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수지 아파트 가격 흐름을 보신다면 최고가 매도 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얼마 전엔 수지에서 어딜 사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를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물량이 몇 개 안 남은 수지자이 에디시언, 앞에서 가격을 살펴본 성복역 롯데캐슬, 그리고 상현역에 있는 광교자이를 보셨는데요. 물론 3개 단지 모두 좋은 단지이고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한 아파트가 맞습니다. 비교군을 잘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좀 더 저렴한 단지를 찾아보라 조언을 드리면서 상현역의 광교 경남 아너스비를 포함해 3개 단지를 추천했는데요. 왜냐하면 보시는 단지를 매수했을 때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 향후 생활비가 1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 해당 단지들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렸는데요. 선생님은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차라리 판교 대장동이 낫다고요? 물론 대장동도 좋지만 실거주와 환금성 측면까지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이런 질문이 늘어날까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수지구의 공급은 줄어드는데 집값은 부담스럽고 전월세 가격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KB전세 지수만 봐도 수지구 아파트 전세 지수는 우상향이고 지난주에 비해 0.283% 올랐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수지구도 편차가 큰 지역이고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라 전세가는 더 오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8월 입주한 동천동의 동천자이 전용 84 전세 거래 내역을 보시면 8월 13일에 최고가 7억 7천을 찍었는데요. 추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동천동의 전월세 매물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솔직히 부족해 보이는데, 이 정도 흐름이면 이번 이사철에는 4에서 5천 정도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번에 보유세 개편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신축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그 결과 이번 세제 개편이 주거비 부담을 더 키운다면 오히려 이미 많이 오른 단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실거주 수요가 받쳐주는 수지의 일부 단지에서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요즘 앞으로 수지도 분당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제 개편으로 떨어진다는 말도 많지만 수지는 탄탄하게 다진 후에 다시 오를 가능성도 높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무데나 잡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빌라는 정말 길게 보고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수지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놓치지 마셔야 할 데이터가 바로 월세입니다. 경기도 전체 월세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기 대비는 0.22% 올랐는데요. 실제로 2004년 입주한 죽전동의 세터마을 힐스테이트 전용 85는 8월 13일 716동 보증금 4억 천에 월세 70만원의 갱신이 나왔고 매매 가격은 8억 9,500 신고가를 찍고 전세 가격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월세 매물도 보시면 특히 임차인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네? 이러다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저희는 이 상황을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지의 전월세 물량은 지금보다 훨씬 넉넉했고 가격도 충분히 조율할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전월세뿐 아니라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연락 왔어요. 이래도 지금 사야 할까요? 이런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전세도 부담스럽고 월세까지 계속 오른다면 차라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임차 수요 중 일부가 점점 매수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계속 집을 알아보신 분이라면 분위기만 보고 결정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장기적인 시장 흐름과 선생님의 현금 여력,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지에서 집을 보신다면 최소 5년 이상 실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보유 현금과 대출 가능 금액, 입주 후 생활비까지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수지 집값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거래량과 주요 단지 가격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수지구 집값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기사 몇 개, 이야기 몇 개만 듣고 괜찮다, 별로다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기준은 정리하고 움직이시라 추천을 드리는데, 첫째,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단지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매물이 다시 줄어들었고 최근에도 호가는 큰 폭으로 올랐으며 전월세 물량은 소폭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실 텐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수지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4월에는 697건 계약이 나왔고 5월에는 현재까지 657건 계약이 나왔습니다. 5월의 최종 거래량은 여기서 15% 정도 늘어가라고 예상이 되는데 조만간 거래도 뚝 떨어질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지도 실거주 수요가 꿋꿋한 지역이라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 신축 공급 부족과 양극화 현상, 거기다 전월세 매물 부족 이슈가 현재의 흐름을 이어가게 할 수 있고 더 강하게 움직이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지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시질 않으셨으면 좋겠고 2002년 입주한 동천동에 위치한 동천마을 현대홈타운 2차 전용 84 매매 거래를 보시면 6월 18일에 201동 25층 물건이 11억 천에 거래가 되었고 5월 9일에는 204동 20층 물건이 11억 2,8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세 가격도 보시면 5월 21일에 206동 21층 물건이 6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갱신 거래가 많아서 전세가도 크게 오르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단지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1128세대 정도 되는 전용 84 전세 물건이 5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요. 매도 호가는 최근 가격이 올라가면서 평균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매도 호가는 되려 오르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단지는 좀 더 호가가 당분간 떨어지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2억 3억 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용인수지구 전체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KB 매매 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359% 상승한 것이 확인되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447% 올랐습니다. 수지구는 매매 지수도 전세 지수도 오름폭이 엄청난데요. 지금 다시 매도 매물은 줄고 있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는 경고의 말들도 쌓이고 있어서 상승은 당분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1999년 입주한 죽전동의 현대 1차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용 84 거래를 보시면 6월 16일에는 107동 9층 물건이 7억 2천에 거래도 나오고 5월 26일에는 108동 2층 물건이 7억 천에 계약도 되었습니다. 이래서인지 최근 등록되는 매도 호가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수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전세 매물도 보시면 거래 가능한 전세 매물이 2개밖에 없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심각한데요. 이런 이유로 지금 수지구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실 때 초반부에서 설명해드린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맞는 분이라면 계획대로 움직이셔도 되고 두 가지만 맞는 분이라면 단지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한 가지만 맞는 분이라면 지금은 들어가는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정밀한 검토 없이 계속 관망하고 있겠다 생각하신다면 이번 조정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오히려 접근이 쉽지 않은 단지들도 생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수지구도 수요가 꿋꿋한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전세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이후에 스텝이 어떻게 될지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이 단지 흐름도 지나치면 안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까지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1997년 입주한 수지구 죽전동의 동성 1차 아파트를 보시면 4월 14일에 전용 60, 10층 물건이 8억 5,500에 계약이 되었고 4월 6일에는 16층 물건이 8억 7,500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단지도 가격은 오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다주택 규제 언급하고 난 이후에도 거래는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 거래가 나오고 있었던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발표되었던 강력한 규제들로 인해서 수지구 아파트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강남구나 송파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매도 호가가 떨어졌던 단지들도 많이 보였다가 지금은 회복 중에 있는 단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수지구라고 싸게 팔려고 하는 매도인들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더 올려서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인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또 다른 규제로 인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동성 1차 아파트 관심 있는 분은 가격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4월 2일에 4층 물건이 3억 4천에 거래가 나왔고 3월 31일에는 8층 물건이 4억 천에 계약이 나왔는데요. 전세가는 확실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심축이 약간 움직이고 있다, 갱신거래도 섞여 있기 때문에 상승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가맹 평균 가격이 5억 중반까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은 한 개 있습니다. 전용 62 288세대인데 나와 있는 전세 물건 비율이 너무 적은데요. 이 다음에 가격은 얼마로 내놓을까요? 이래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평균 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동성 1차 아파트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세 들어갈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 매매 물건은 넉넉한 편입니다. 거기다 가격은 8억 후반 수준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조만간 떨어질 거라고요? 2억, 3억은 떨어져야 살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이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조건이 맞는지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자산과 특정 물건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용인 수지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매매도 검토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 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이 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